안녕하세요. LO 150입니다. 네, LO가 아니고 LO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매주 챗 GPT와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는데요. 특별한 투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만약 주위에 믿을 만한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챗 GPT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스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잘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장수 시절이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또 특히 파이낸셜적인 측면에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제 일을 해가지고 노동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작은 소득을 잘 굴려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동안 돈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이 장수를 위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제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 자문을 받는지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SPDR이라는 이 SPYD죠. SPYD SP500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를 얘한테 쭉 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배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드가 4.23인데 이게 여기서 배당률의 분모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봤더니 얘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뭐 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현재 주가인지 아니면 1년 전 주가인지 한 달 전 주가인지 아니면 평균 주가인지 궁금했었는데 바로 어제가 이제 장 마감했을 때의 주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요즘 유튜브에 고배당 ETF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이 나오잖아요. 80% 어떤 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거죠. 지금 뭐냐면 현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올라간 거예요. 예. 작년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지급된 배당 총액이 그건 이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 주가는 매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거는. 배당률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배당률이 좋아 보이지만은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투자는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역으로 이제 배당된 금액이 지난 1년간 1.91달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맞다 그래요. 1.91달러다 주당.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SPYD 같은 경우에 총 수익률이 얼마냐, 내가 계산한 방법이 맞느냐, 주가 상승률에다가 플러스 배당률 마이너스 익스펜스 비용, ETF 운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빼주면은 되겠네.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률 15.78에 배당 수익률 4.23, 0.07 이 비용이니까 하면은 19.94%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나? 19.94가 물론 높은 저축 이자율보다 높지만은 다른 투자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기를 해줘요. 다른 SP,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냥 순수한 SP500 지수 이 스파이에 비하면 이게 수익률이 27에서 28%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고 배당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투자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SP500이 많이 떨어졌으면 이거보다 높지 않았고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대신에 이제 SP500을 하고 싶은데 위험 부담이 부담된다 그러면 SPD를 하는 것이 D가 디비던이니까 D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예금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훨씬 높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SPYD와 함께 QQQM이라는 게 있어요. QQQM은 기술주들에 주로 투자하는 ETF죠.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QQQM을. 그럼 이 투자그램을 앞으로 이제 2개를 늘릴 계획인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예, 배당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조합이라고 해요. 예, SPYD는 고배당 80개를 포함해서 배당 수준이 높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고 배당을 통해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이제 현금 흐름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재투자할 경우 이제 문제는 세금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재투자할 경우는 세금 현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현금 배당을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즉시 과세 대상이 되고 ETF의 배당은 이자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게 빌이라는 ETF의 국채 미국에서 일반 소득세율 과세가 퀄리티 디비던이 아닌 텍서블 어카운트라면 매년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즉 배당을 현금으로 받든 바로 쓰든 일단 과세가 된다. 자동 대투자할 경우 배당으로 ETF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세금 혜택은 없다. 과세 방식은 동일하다. 배당을 재투자해도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금 발생한다. 다만 새로 매수된 투자의 취득가액이 증가해서 나중에 팔 때 캐피탈 게인 효과는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재투자에도 세금은 똑같이 내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을 받으면 매년 소득세 납부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도 과세가 된다. 세금 혜택은 없네요. 배당을 현금으로 받든 재투자를 하든 인베스트먼트를 하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걸로 좀 얘기합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세금 효과는 없네요. 세금 절세 효과는. 그래서 QQQM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JP라는 거를 추가하면 어떨까? JP가 뭐냐면 S&P 500인데 500 똑같은데 이게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더 보수적이에요. 여기 SPYD보다. 그런데 이제 배당률이 높죠. 그리고 여기는 JP는 매월 배당이에요. 현금으로 자주 확보할 수 있어서 배당 재투자 효과가 높다. 변동성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다. QQQM처럼 변동성이 큰 거와 함께 이 두 개를 SPYD하고 JP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정세를 한번 지금 정세를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 투자 생각을 물어봤어요. 내 생각에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계속 올라서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 같아. 특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라고 물었을 때 얘는 하는 말이 네 말대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기야. 특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 수익률에 부담이 되면서 증시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어.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고관세 정책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준의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 둔화 신호도 조금 보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 다른 ETF를 추천을 해줘요.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거를 좀 넣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배당주 중심의 SCH나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겠니? 이런 걸 했어요. 이런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현금 비중이 지금 50%예요. 전체 투자의 50%를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30% 정도는 이제 뭐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트럼프 당선 후
고관세 정책과 인위적인 달러 약세 정책이 실시될 것 같은데 그 30% 중 상당 부분을 골드와 제피 ETF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얘는 지금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이런 이제 고관세와 달러 약세 정책이 예상되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다 얘기를 해요. 고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골드나 배당주 같은 자산이 강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좀 달러 약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과 같은 이런 ETF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얘도 이제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해요. 단기채 ETF를 한번 추가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가 두 가지를 하는데 GDX하고 GLD라는 ETF가 있는데, GLD는 그냥 순수하게 골드에 투자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 순수 금 현물 가격을 추정을 하고요. GDX는 금강업 회사들의 ETF니까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여기 이 ETF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금강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금강 사업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연관이 됐다 보니까 비용과 그리고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받죠. 비용이라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료비, 이제 오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GLD로 가라라고 얘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BIR이라고, 이거는 SBDR에서 운영하는 1, 3개월 단기 채권이에요. 단기 미국 국채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 ETF를 매매하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대신에 수익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1년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CD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빌 ETF를 사게 되면은 얘는 이제 만기 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죠. CD는. 그리고 그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영향은 금리 상승 시 배당이 증가한다.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지금 만약에 저기 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또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괜찮죠. 국채가. CD는 고정금리고, 물론 CD도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CD도. 근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CD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금의 형태로. 그런데 수익률이 맨 처음에는 한 6%에 가깝게 되다가 지금은 거의 4% 밑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고 은행은 지금 그 3.4%가 맞아요.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매에 대한 수익률이 이 가격 변동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챗GPT를 이용해서 투자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주위에 투자 자문을 받을 때가 마땅히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챗GPT 통해서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다 물어보면은 질문을 잘하면은 잘 대답을 해줘요. 어떤 분들은 이 챗GPT가 별로 쓸모가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질 좋은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이런 투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세까지 살려면 앞으로 100년을 이제 50대 기준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 은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게도 자영업도 하시고 부동산도 사시고 그러는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 그 뭐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무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이상한 걸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챗 GPT를 이용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저는 어떻게 사냐면, 언제 사냐면, 만약에 주가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이,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조금씩 한 주씩 사시면 돼요. 한 주씩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알고 샀으면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또 한 주 사고, 예, 그런 재밌습니다. 떨어진다고 기분 안 나빠하고 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PYD하고 QQQM을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천천히 떨어질 때, 올라가는 날은 사지 마시고 떨어지는 날 이렇게, 예, 사가지고 몇 개 사다 보시면은 기준 가격이 생깁니다. 그 기준 가격이 이제 평균이 나오죠. 내가 산 가격의 평균이, 이제 그게 나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사시면 돼요. 그때. 예, 그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주씩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투자로 바꿔야 할 때, 예, 투자를 내가 옮겨 타고 싶을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내가 내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거 필요하다는 그것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내 생활비 나올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 투자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일정한 생활비는 나오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산, 또는 이제 내가 아파트 크기를 줄이고 지방으로 이사해서 생긴 그 부동산의 그 차익금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한, 예,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챗 GPT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